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시끄러웠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측이라고 불리는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뭐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좀 직접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앞으로?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유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 그 당 대표가 됐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든 당 대표든 본인의 어떤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진 걸 한 대표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그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네.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대표 전 지사를 포함시키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과 법무부 쪽에 이거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용산과 예. 그쪽에다 이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네. 현재까지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 이게 뭐 일부의 어떤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사면 심사회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걸 좀 알려지면서 이게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정 갈등이라는 게 저는 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간에도 존재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존재하고 당과 정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놓고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갈등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뭐 인격과 능력이 그 결정되는 건데 저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당원 게시판에 뭐 하루에 수천 건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당정 갈등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거는 당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칭송만 해라 이런 주장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옳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요. 글 올리신 거 봤습니다. 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그 선거 여론을 그 기계적인 방법으로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9천만 건에 가까운 그 그 댓글 조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판결이 2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뭐 언젠가 밝혀진다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더구나 제일 코미디에 가까운 건 사면 복권 사면 심사를 해서 사면이 되고 난 다음에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그러니까요. 사면해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 사람은 왜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필부로 살아간다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정치권에 다시 돌아와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선거가 어떻고 공정성이 어떻고 정의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뭐죠 도대체?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예. 그런 분을 복권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사면을 해줬으면 복권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실과반을 세트도 아닌데요. 네, 그 무슨 예. 세트예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 그 사면을 해줬으니까 이거는 뭐 복권은 예정돼 있던 거다.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게 도대체. 예. 그리고 무슨... 이게 또 선거 사범이었다 보니까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면당한 대통령 찾아갔는데 그 한동훈 대표 뭐 어디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계시잖아요. 가소롭다 뭐 이런 표현 가소롭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의 그 전직 대통령 한 나라를 그 국가의 저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사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고 예, 그리고 진짜 전직 대통령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점에 지나서 그것을 사면 복권을 함으로써 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 지금 김경수 지사가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물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복권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복권 논란 때문에 사회가 더 분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렇죠. 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저는 예. 뭐 이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면 복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 공학적인 논리로 그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당 사람을 해주면 야당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복권 사면 복권을 시키면 뭐 이게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일 것이다. 예를 들면 김경수 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을 해주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친문이 나뉘어서 뭐 심각하게 갈등할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뭐 우리한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거. 네. 원래는 민주당도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분명한 명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는 거였어요. 우리 당은 목숨 걸고 막았어야 돼요, 그거. 네. 근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조국 혁신당의 출범이에요. 그 50 몇 센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비례대표 용지. 예.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이라는 2심에서 2심까지 실형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도 출마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이거야말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결과거든요. 정치는 생물이어서 그런 예. 식으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결과를 자기는 뭐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좀 논의된 걸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박찬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있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는 먼저 의사를 좀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도 좀 이걸 상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사실이라면 오히려 여당 대표와는 좀 논의를 하지 않고 야당 쪽에는 좀 의사를 물었다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예.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건지 그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당원 게시판 보면 험한 얘기들이 많아요. 네.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는 거냐. 누구랑 상의하려고 하는 거냐.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험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뭐 용산도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당하고 같이 가야죠. 저희가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집권 여당은 잡아놓은 물고기여서 뭐 먹이를 안 줘도 되고 저쪽은 야생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 먹이를 줘서 뭐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 생각이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뭐 대통령실도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예전에 4월에 영수회담할 때부터 해서
이런 논의를 좀 했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마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러 차례 좀 소통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주장은 왜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그 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그 정성호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왜 이 시기에 하느냐 뭐 약간 떨떠름하다 예. 이런 얘기를 아무튼 환영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 전체를 보면 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잠재적 경쟁자여서 네. 싫어하는구나.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서 그게 본인들한테 상당히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가 되겠죠. 후보자지만 이분한테 타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겠죠. 뭐. 지금 사면 복권 김경수 사면 복권을 놓고 여권에서 상당히 분열을 하네. 네. 갈등이 있네. 그럼 이때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니네 대통령도 우리랑 상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전체를 상당히 좀 무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 내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뭐 지지층을 국민들한테 향해서도 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건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실 가능성은 좀 저는 없어 없다고 보인다. 봅니다. 그거는 뭐 별로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잘 됐든 못 됐든 대통령의 사면권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을 누구하고 상의하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것들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대통령이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당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그걸 찬성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부 친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당 대표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럼 비공식적으로 측근을 통해서 반대 입장인 것이 좀 드러난 과정은 그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게 드세요? 아니고요. 처음에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나왔잖아요. 토요일자에. 예. 근데 그게 된 게 그 전날 이미 그 채널 A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예. 저녁에. 네. 뭐 상당히 한동훈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네. 한 대표도 그런 생각인 것 같다라고 보도를 이미 했어요. 근데 예. 신문에서 이름을 딱 박아서 한동훈 반대 이렇게 나가니까 네. 파장이 엄청 커진 거죠. 음. 근데 본인이 코멘트를 직접 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딱 주제를 잡아서 확 치고 나간 거죠. 언론에서. 그래서 기정사실화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류를 파악해서 그렇죠. 잘 포착을 해서 우리도 기사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뭐 그렇게 썼구나.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당직 인선도 대부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보면은 야권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 보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발을 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면서 술 안 먹는 윤석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좀 그 확다분하지 않은 채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측근들 사이에서는 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카드인 것처럼 좀 발을 빼려는 듯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양쪽에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있잖아요. 하나는 절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 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이제 대통령실과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공수처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전환점,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그때쯤 아마 공수처 나오고 나면 민주당은 그게 뭐별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면 아마 길거리를 쏟아져 나갈 것 같아요. 예. 저희 집권 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네. 되잖아요. 예. 그걸 그냥 방치해서 전국 경색이 계속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해법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3자 특검법밖에는 해법이 없다고 봐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 안을 그대로 그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가서 국정이 다 마비가 돼버리면 그걸 그냥 그 상태를 갈 수도 없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그러면 당신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제3자한테 맡겨서 그리고 독소 조항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해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아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 했는데 우리가 왜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왜 협상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그럼 거죠? 뭐 하려고 협상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원내 원내에서 지도부가 해야 되고 지도부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당 대표로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빨리 그 한동훈표 특검 제3자 특검법안 내놔 니네 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여당 분열책이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우리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빨리 내놔 하는 거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이거 우리 당대표가 됐다고 혼자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입장인 거죠. 오히려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구성원들 얘기를 좀 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그게 생각이신 것 저희는 같네요. 아버지 정당, 어버이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아버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예. 인재 영입비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발표는 했는데 아직 위원장 하마평이 좀 돌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게 구인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상황인가요? 그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예. 어쨌든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꼭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처음 있는 조직이고 도대체 이게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선거가 있어야지 좀 힘을 가질 그렇죠. 텐데. 뭘 하는 거야? 이런 거에 네.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선은 잘 모른다고는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가운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좀 주목을 받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 홍영림 원장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을 하기도 했고 뭐 유임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래도 총선 때 같이 이제 손발을 맞췄던 책임을 지고 좀 교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위원 보시기엔 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른 방향일까요? 아이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비판을 받아왔어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근데 그게 원장이 그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원장 때문이다라는 건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원장이 그 수없이 많이 바뀌어오고 정치적인 인물들이 임명되고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라는 비판은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은 시스템이지. 지금 현재 홍영림 원장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사람의 얘기고. 문제는 아니다. 전혀 아니고 예. 개혁을 하려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홍영림 원장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지금 당대표하고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안을 놓고 그분을 그냥 계속 신임해서 갈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임명을 할지 그거는 오로지 대표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을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기보다는 이 개혁안을 누가 잘 수행할 거냐를 놓고 결정을 할 바로 거다. 그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인재영입위원장도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장과 관련해서도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네요. 이게.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지도부에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일들이 많이 터져요. 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참 버겁기는 하죠.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뭐 당정 갈등은 뭐 없을 거다 그리고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심우정 네, 법무부 네. 차관을 두고도 이게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깝고 한동훈 대표와는 먼 많지 않은 흔치 않은 법조계 인사다. 이게 마치 뭐 윤곽은 한가원 이런 설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예전에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청와대 파견 갔다가 복귀할 당시에 반대했던 이력 때문에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좀 어떤 건가요? 심우정 차관과는.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한 대표한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하신다고 그래서 네. 아니 언론에서 그 뭐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다른 분들이 다 그거를 근거해서 그걸로 쓰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니 일단 그분이 사례를 들었던 보직 뭐 이 사람이 이런 보직이 있을 때 뭐가 있었고 하는 것도 보직 관계도 틀렸다. 그리고 왜 우리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냐. 그분이 정말 우리 국민의 검찰로서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근거가 없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어디 나서서 나 그 사람하고 사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의 코미디고 그렇죠.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미확인 보도들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생성해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뭐 양극단의 유튜버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별로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뭐 용산과 가깝고 한동훈 대표와는 멀어서 마치 검찰이 중간에서 약간의 좀 어떤 갈등, 당정 갈등 요인이 될 것처럼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몰아가고자 한 좀 이간질에 하려는 사람들의 아니, 그래 어떤 주장이다. 의도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예. 과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게 뭐 본인은 취재를 해서 쓴 거라고 얘기했겠죠. 뭐 그걸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야 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정확치는 않다. 알겠습니다. 뭐 직전에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이 얘기가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인한테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